여러분, 1억 7천만 년. 감이 좀 오시나요? 인류 역사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시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 행성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룡이었죠. 자, 지금부터 그 거대했던 흑망의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종류의 동물이 무려 1억 7천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의외로 날카로운 이빨이나 무시무시한 발톱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양막란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덕분에 척추동물들이 번식을 하려고 더 이상 물가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육지 생활에 올인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알 덕분에 파충류가 육지를 정복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초기 파충류들은요, 정말 육지 생활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단단하고 건조한 비닐 피부, 이게 몸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줬고요. 또 중요한 게 알에서 깨어날 때부터 이미 어른의 축소판,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한 형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생전에 엄청나게 유리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트라이아스기가 되자 드디어 파충류의 역사에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존재, 최초의 무서운 도마뱀. 네, 바로 공룡입니다. 근데 이 공룡이 다른 파충류랑 뭐가 달랐을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세였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보통 도마뱀 같은 파충류들은 다리가 몸 양옆으로 뻗어서 뭐랄까 좀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런데 공룡은 달랐어요. 다리가 몸통 바로 아래 수직으로 딱 뻗어 있었던 거죠. 이러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공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 중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럼 공룡이 활약했던 그 무대를 한번 볼까요? 바로 중생대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이게 또 세 시기로 나뉘는데 약 2억 5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에 공룡이 처음 등장하고요. 그 다음 쥐라기의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마지막 백악기에 이르러서는 종류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지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들의 시대도 6,500만 년 전에 아주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공룡 하잖아요.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1842년에 리처드 오원이라는 고생물학자가 이 엄청난 화석들을 보고 이거 보통 도마뱀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의 다이노사우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여기서 바로 공룡이라는 말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공룡 시대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거인들이 이 땅 위를 걸어다니던 시절 그 엄청난 스케일과 다양성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먼저 무게부터 한번 느껴보시죠. 자그마치 110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사상 가장 무거웠던 육상 동물 중 하나인 아르겐티노사우루스의 예상 몸무게예요. 110톤이라니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감조차 안 잡히는 무게죠. 길이는 또 어떻고요? 후기주라기의 대표적인 거인이죠. 브라키오사우루스. 이 친구의 길이는 무려 82피트, 그러니까 약 25m에 달했어요. 웬단한 건물 몇 층 높이를 그냥 눕혀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 초식 공룡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들을 사냥하는 포식자들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남쪽의 위대한 포식자라는 별명을 가진 기가노토사우루스. 이 녀석은 몸길이가 49피트, 약 15m에 달하는 그야말로 당대 최강의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수많은 공룡들을 과학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골반뼈 모양입니다. 하나는 도마뱀 골반을 닮은 용발류, 다른 하나는 쇠골반을 닮은 조발류.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최강의 육식공룡 티렉스, 그리고 목이 엄청 긴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이 둘이 모두 도마뱀 골반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쇠골반 그룹에는 스테고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처럼 뿔이나 갑옷으로 무장한 초식공룡들이 대부분이었죠. 좀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중생배를 대표하는 스타 공룡들을 보면 시대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다는 거죠. 후기 쥐라기부터 후기 백악기까지 정말이지 이 행성은 거인들의 놀이터,
거인들의 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 같던 영광의 시대도 정말 갑작스럽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시대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떤 대격변이 1억 7천만 년에 걸친 이들의 지배를 끝장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이건 정말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온 거대한 미스테리예요. 아니, 대체 무엇이 이 행성의 무적의 지배자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든 걸까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용의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암석이죠. 여기 보이는 112마일이라는 숫자는요, 멕시코 칙슬루브에 남아있는 거대한 운석 구덩이, 즉 크레이터의 지름이에요. 약 6,550만 년 전 도시 하나만한 크기의 운석이 바로 이곳에 충돌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충돌 한 방이 그야말로 끔찍한 연쇄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충돌로 생긴 엄청난 먼지와 재가 전 세계의 하늘을 뒤덮어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지구는 순식간에 어둡고 추운 곳이 됐겠죠.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 죽어나가고, 그럼 초식공룡이 굶어 죽고, 또 그럼 육식공룡도 굶어 죽고, 먹이사슬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겁니다. 결국 이 재앙 속에서 새가 되지 못한 공룡들은 모두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KT 대멸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충격은 공룡에게만 미친 게 아니었어요. 당시 지구에 살던 모든 생물 중에 딱 절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생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룡이 남긴 유산,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그들의 친척들을 통해서 이 아득한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공룡에 살아있는 친척, 누가 떠오르세요? 놀랍게도 그중 하나가 바로 악어입니다. 악어는요, 공룡이 처음 등장하던 트라이아스기 후기부터 이미 지구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대멸종을 견뎌내고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말 그대로 공룡 시대를 직접 보고 온 살아있는 역사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그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파충류계의 어벤져스,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방금 얘기한 공룡의 동시대인 악어류가 있고요. 또 단단한 껍질 덕분에 위기를 넘긴 거북류. 그리고 지금은 가장 번성한 그룹이죠. 도마뱀과 뱀을 포함하는 유림목. 마지막으로 정말 독특한 혈통을 가진 마지막 생존자, 옛 도마뱀목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생존자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아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조상이랑 지금 모습이랑 판박이인 그런 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화석의 완벽한 예시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뉴질랜드에만 사는 투아타라인데요. 이 투아타라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옛도마뱀목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통이에요. 이 혈통이 무려 1억 5천만 년 이상이나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타임캡슐이라는 말이 딱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투아타라를 보면요, 머리 꼭대기에 빛을 감지하는 두정안이라는 제3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과연 이 투아타라 같은 고대의 생존자들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세계에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을 자신의 몸속에 간직하고 있을까요?